북미 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라는 큰 이슈가 예정된 이번 주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등 국민 여론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부터 좀 보면 2주 만에 지금 50%대를 회복했거든요. 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지난주 초중반까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 후반 크게 올랐는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은 2차 북미 회담, 협조 한미 정상회담 통화 관련 보도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18년 만에 전문대 졸업식 참석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목요일 일간으로는 53.5%까지 상승을 했고요. 예. 다만 금요일 날은 가계소득 격차 역대 최대 수준 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52.6%까지 좀 빠졌는데 주간 집계는 51%로 지금 7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미 회담이라든가 일단 소통 행보가 좀 영향이 있었다. 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정평가는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20대 지지율을 보면 오히려 지난주보다 빠졌거든요. 네. 예, 이 갤럽 조사를 봐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를 봐도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번 주 1.1%포인트 20대에서 빠졌는데 그 전주에 9.6%포인트가 이미 빠졌기 때문에 이 2주간으로 보면 10.7%포인트 빠졌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갤럽 조사에서도 한 10%포인트가량 지난주에 빠졌습니다. 가장 크게는 US 사이트 차단 논란이 2주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 외모 지침 논란이 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난 13일날 발표된 그 고용률, 실업률, 취업률 관련된 소식이 가령 실업률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최고치다.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또 가장 안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취업을 앞둔 20대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규제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등이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건데요. 네네. 자, 그런데 민주당도 보면은 전체 지지율보다 20대 지지율이 조금 못 미치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조사가 지금 보니까 22일까지 조사가 됐고요. 지금 민주당 서른 의원이 20대가 교육을 잘 못 받았다. 이 얘기를 해서 이제 구설수에 오른 것이 21일인데 이런 관련된 발언들이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발언 내용이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주 후반에 나온 소식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서른 그다음에 홍익표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아마 이번 주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좀 반영되지는 않은 수치다.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만 이번 주 반영된 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조금 전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뒤늦었지만 이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20대가 민주당 지지율이 38.9%, 전체 전국 지지율 40.4%보다 한 1.5%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20대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5.9%,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12.2%, 양당 합치면 38.1%로 민주당 38.9%와 거의 동률에 가깝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은 30, 40대에 비해서 20대가 굉장히 지금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졸업식에 또 전문대 졸업식은 또 18년 만에 직접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는 다르게 당내에서는 이런 설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당 지지율은 또 30%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당도 좀 올랐습니다. 역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TV 토론 또 합동 연설회 등이 계속 이어졌죠.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반영이 돼서 1.6%포인트 오른 26.8%를 기록했는데 사실 오르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대목이 지지난주에 30%에 육박하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결국에는 5.18 망언 논란, 그다음에 저 단계 무슨 대통령이냐 하는
한국당 예. 내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그런 막말 논란 때문에 네. 상승폭이 크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전당대회 직전이면 이거보다 오름폭이 조금 더 큽니까? 일반적으로? 원래는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이제 컨벤션 이후에 나타나는데 네.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선출된 민주당 전당대회 때부터 나타난 현상이 이제 사전에 미리 나타나는 그런 컨벤션 효과가 이제 이번에도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지난주에는 지금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의 이제 TV 토론이 계속 이어졌고요. 예. 또 이제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가 이제 계속되면서 이거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5.18 망언과 또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 못했습니다. 네. 자, 전당대회는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같은 모레입니다. 자, 네. 관련한 여론조사 내용이 있던데요. 지금 한국당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던데 새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도를 물어봤더니 황교안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나오네요. 여론조사 결과로는요. 그렇습니다. 예. 일반 민심 30% 그리고 당심 70%로 이루어지는 이번 전당대회 이제 당심 여론조사가 최근에 발표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네. 한국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당심 70%를 유추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심을 반영한 그 결과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당심 70%고 민심 30%인데 민심 30%는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뭐 민주당, 무당층을 다 포함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 예. 네네. 전체 국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네. 당심 70% 원래는 이제 당원 대의원 3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원 대의원 데이터베이스가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 조사에서 황교안 후보는 뭐 워낙 이제 강세가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60.7% 10명 중에 6명 가량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대로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 2위 싸움이었는데요. 김진태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 살짝 앞섰다라는 그러네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17.3%를 기록한 김진태 후보에 오세훈 후보가 한 2%포인트가량 지금 밀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그 민심 30%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한국갤럽에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는 또 오세훈 후보가 이제 1위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7대3 비율을 합친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이제 황교안 후보가 이제 1위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전체를 합치면은 한 2위 정도로 나타날 것 같고 김진태 후보가 이제 뒤를 이어가는데 실제 어제 그 선거인단 투표율이 24.6%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는 실제 여론조사 어떤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2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 정체성이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2위가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최근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뭐 세모다. 이런 발언들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보수 표심에는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당내에서 당심이 어땠는지는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가 이제 뭐 이른바 어대황,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 이야기도 좀 그 친박 색채 맞게 발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서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황교안 후보를 많은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심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후보가 유리한데 민심 그 30%를 반영한 민심을 보면은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오세훈 후보가 이제 앞서가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론의 이 괴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탄핵 관련해서 당위성 여부를 두고 황교안 후보는 세모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김진태 후보는 이제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탄핵을 인정하는 후보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죠. 그래서 야권 진보층 지지층 그리고 또 진보 야당 지지층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의 지지층들은 모두 오세훈 전 시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민심 30%에 해당되는 여론조사에서는 또 오세훈 후보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오세훈 전 시장이 2위를 하느냐 3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당의 정체성이 좌우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모레 전당대회가 네. 열리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